저 사실 이 리뷰를 오기 전에 이 제품 구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고민하는데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이다. 최정상급의 하이엔드 어떤 제품과 내놔도 저는 손색이 없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플레인즈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작년 12월에 진행됐던 오디오쇼에서 HMG 부스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데 그때 예고해드린 모델을 바로 제 옆에 준비를 했습니다. 마크 레빈슨의 50주년을 기념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 모델인 ML50이라는 파워앰프 제품이 오늘 리뷰의 주인공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ML50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마크 레빈슨의 역사부터 ML50이 탄생하기까지의 그런 여정을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 레빈슨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초기 창업자인 마크 레빈슨 본인의 커리어를 이끌던 마크 레빈슨의 시대, 1972년에 설립이 돼서 1980년도까지 LNP 시리즈, JC 시리즈, ML 시리즈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하이엔드 오디오의 개념을 정립하면서 화려하게 성공적으로 시장에 데뷔한 그런 시대가 있고요. 두 번째 시기로는 1980년대로 넘어와서 마드리갈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 마드리갈 오디오가 마크 레빈슨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ML 시리즈를 계속 런칭하면서 이 시리즈를 활발하게 런칭하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 이 마드리갈 오디오 랩스를 하만이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만의 시대가 열립니다. 하만 시대에서는 3 시리즈와 4 시리즈 그리고 5 시리즈가 런칭이 됩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그 하이엔드 오디오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다변화하는 그런 마크 레빈슨의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고요. 2016년도에 삼성이 하만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유명한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어떤 이정표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시대 1972년 설립 초기에 LNP 시리즈를 런칭하면서 하이엔드 시장에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됩니다. LNP1이라고 해서 1972년 설립 당해에 나왔던 그런 모델이 있고요. LNP2라고 해서 1973년 바로 다음에 나왔죠. 이듬해 나온 프리앰프가 있습니다. 이 프리앰프가 상당히 호평을 받아서 성공적인 하이엔드 오디오 무대로 데뷔를 하게 되는 그런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4년 후에 ML2라는 전설적인 1977년도에 나왔던 이 파워앰프가 A클래스 동작 방식인데 25W의 출력을 내는 소출력 A클래스 앰프였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성능으로 단박에 하이엔드계의 스타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브랜드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2기 시대에는 마드리갈의 시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하이엔드 시장의 개념을 정립한 그런 시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마크 레빈슨이 영문명으로 제품명을 명명하지 않고 숫자로, 그래서 넘버 몇 뭐 이런 식으로 제품명을 명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ML 시리즈도 나왔는데 이 시리즈 모델들이 대거로 많이 발매가 됐어요. 20번대 숫자 20.6이나 20.5 파워앰프를 발매하기도 했고요. 2년 후에 넘버 26 듀얼 모노럴 프리앰프를 발매를 했습니다. 그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솔리드 앰프,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앰프가 좋냐 튜브, 진공관 앰프가 좋냐 약간 그런 우위의 다툼이 있었는데 이전작인 ML2 같은 경우 25W의 소출력이었는데 이걸 무려 100W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 TR 앰프의 우수성을 그냥 한 방에 막 뭔가 시장에 질러버리는 듯한 그런 나 이렇게 독보적이야 라고 치고 나가는 그런 A클래스 대표주자의 마크 레빈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디오 애호가 분들은 여전히 20.5나 20.6 파워앰프를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쓰시는 분을 저는 이렇게 동호회 분 사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전히 사랑받고 이렇게 아껴오면서 사용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가장 황금기는 3 시리즈가 의미 있는 하이엔드의 최강자로 절대 군림을 하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최전성기를 누리면서 뭔가 좀 변화하는 마크 레빈슨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1991년도에 3 시리즈를 런칭을 시작하면서 31 CD 트랜스포트, 30 DAC 그런 제품들이 전부 91년도에 등장을 했고요. 3년 후인 1994년에 전설적인 파워앰프죠. 타워형 디자인을 채택한 넘버 33. 여태까지 파워앰프는 다 옆으로 누워있는 형태였다면 이 33 파워앰프가
정말 독보적인 거대한 등치로 무슨 세로로 길쭉한 모델로 디자인돼서 나왔습니다. 디자인으로도 주목받고 성능으로도 주목받고 전기세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가격으로도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A클래스 동작 방식인데 무려 300W의 출력을 달성을 했고요. 그만큼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고요. 무게도 한 짝에 한 240kg? 250kg에 육박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압도적인 크기와 압도적인 무게, 압도적인 전기세, 압도적인 가격, 압도적인 성능, 막 그냥 모든 것이 압도적이어서 마크 레빈슨 역사에서 이 넘버 33 파워 앰프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33 파워에 어울리는 제작 프리가 무려 5년 후에 나왔습니다. 1999년에 등장했던 32 듀얼 모노럴 레퍼런스 프리고요. 이 프리 앰프도 상당히 화제가 됐던 앰프입니다. 전원부가 분리형이고 컨트롤부가 따로 이렇게 존재를 해가지고 이런 전원부 분리형 프리에 모범적인 설계 사상 채택이 돼 있고 압도적인 성능으로 33 파워 앰프와 32 프리 이렇게 콤비로 하이엔드 시장을 선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기념비적인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좀 등급을 낮춰서 100단위 시리즈 제품이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331, 332, 333 파워앰프가 등장을 하고요. 이 파워앰프들을 리뉴얼을 해가지고 334, 335, 336 이렇게 시리즈가 나오기도 했고 뭐 390 CD 플레이어도 있고 뭐 38 프리앰프도 있고 정말 의욕적으로 많이 발매가 됐던 마크 레빈슨의 전성기 시절이 3 시리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변화하는 시점으로 4 시리즈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최초로 런칭된 시기는 그 32 프리가 등장하기 전이라 4 시리즈 런칭이 3 시리즈 끝물과 약간 겹치는 모호함이 있습니다. 4 시리즈가 최초로 런칭된 해는 1996년이에요. 그래서 4 시리즈가 런칭되고 나서 40 미디어 콘솔이라는 기념비적인 AV 프로세서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전원부 분리형이고 38 프리앰프를 내장을 하면서 뭐 이렇게 멀티 채널 제품에 DAC를 독립적으로 몇 장을 카드로 이렇게 꼽고 뭐 상당한 물량 투입을 보이고 심지어 AV 프로세서인데 전면에 막 LCD 패널로 있어가지고 막 뭐 영상이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HDMI 대응까지 뭐 업그레이드가 되고 상당히 롱런했던 모델인데 멀티 채널에 변화하는 모습을 추구를 했지만 4 시리즈는 크게 성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 시리즈부터 상당히 변화하는 마크 레빈슨의 행보를 지켜볼 수가 있었고요. 멀티 채널 제품군에 대응하려다 보니까 멀티 채널을 뭐 5.1 채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432 스테레오 파워 앰프 뿐만 아니라 433 3채널 파워 앰프 그리고 435와 같은 멀티 채널 파워 앰프도 제품 라인업에 존재하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들어서 5 시리즈가 런칭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A 클래스의 향기를 진하게 품고 있던 마크 레빈슨이 D 클래스로 약간 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제품이 마크 53 레퍼런스 파워 앰프고요. 5년 후에 53에 어울리는 제작 프리 52 프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프리앰프도 상당히 인상적인 성능으로 전원 분리형 32의 설계 사상을 그대로 개선하면서 훨씬 더 그 당시 당대의 현대 하이엔드 트렌드를 잘 반영해서 좋은 성능을 보여줬던 인상적인 레퍼런스 프리앰프였고요. 532라든가 534, 536 파워앰프가 그 이후로 연이어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2016년 들어서 삼성이 인수한 이후에 2년 만에 인티앰프부터 시작해서 5000번대 제품들이 대거로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가격대가 높은 제품만 발매하는 그런 브랜드였는데 접근하기 쉬운 하이엔드 하지만 품질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로 공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시장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었고요. 삼성 이후로 너무 저가형 제품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완전히 깨버리고 마크 레빈슨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설계 사상을 반영해서 시대를 리드하는 플래그십 제품을 50주년 기념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ML50이라는 제품이다. 상당히 좀 긴 내용이고 등장하는 제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디오 오랫동안 즐기셨던 분들은 뭐 마크 레빈슨이라는 브랜드를 빼고는 이 하이엔드 오디오를 설명하기가 너무 좀 그렇게 설명하기엔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막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설명 들으시면서 제품명이 숫자로만 돼 있어서 이거 뭐 나온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명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 레빈슨 제품의 모델 자릿수는 제품의 등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커질수록 하급기고 숫자가 작을수록 상급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숫자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10번대짜리는 여태까지 7번밖에 부여된 적이 없습니다. 33 파워앰프, 32 프리앰프, 그리고 40 미디어 콘솔, 53 파워앰프, 52 프리앰프. 마크 레빈슨의 역량을 제대로 펼친 최고 하이엔드 플래그십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 플래그십 라인업은 100번대의 형번을 갖게 돼요. 1000번대 시리즈가 삼성 인수 이후로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5세대에서만 유일하게 존재를 해요. 입문형 하이엔드의 개념을 뭔가 정립을 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이고, 어쩌면 마크 레빈슨 브랜드 배지를 달고 있지만 성능은 무시할 수 없는데 가격은 상당히 저렴해서 가성비를 논하는 이런 리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숫자 중 일부 숫자는 기기의 종류를 의미를 해요. 그 세대 나오는 다음 숫자에 2 같은 경우는 프리앰프를 뜻하고, 1은 소스 기기를 뜻하고, 3은 앰프라는 앰프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이라는 카테고리의 제품이 있는데 DAC 단독 제품인 경우 그런 형번을 갖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품명의 숫자만 보고도 예측을 해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ML50의 외관부터 내부 적용 기술까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잡이 디자인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5302 파워앰프부터 등장했던 약간 색다른 디자인인데요. ML2 1977년도에 나왔던 그 앰프의 오마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L50이라는 제품명 명칭도 ML2에서 따왔어요. 오랜만에 숫자 명명법이 아닌 ML 몇 이런 명명법을 가지게 됐는데 ML2에서 오마주를 했다고 합니다. 전면 패널, 이 검정 글래스 패널과 파워 버튼, 그리고 전원이 들어왔을 때 빛이 나는 이 디자인은 2008년에 등장했던 53 파워앰프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의 기본 설계 사상이랑 디자인 같은 경우는 5 시리즈를 대표하는 모노롤 파워앰프죠. 536의 설계 사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디자인에 반영을 했습니다. 밑에 이 푸터가 상당히 디자인이 특이해요. 디자인적인 요소가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진동 방지 대책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그런 아웃트리거 푸터 단자인데요. 이 디자인은 전설적인 파워앰프인 무시무시한 무게와 무시무시한 사이즈 33 파워앰프, 그 제품에서 고디스란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렉 위에 올려 있는데 바닥에다 놓더라도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별도의 푸터를 이렇게 바꿔서 끼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이 푸터만으로도 최상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상당히 신경을 쓴 아웃트리거 푸터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면을 보시면은 몇 오브 100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데 이게 100조 한정판 중에서 몇 번째로 해당하는 제품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명판이에요. 지금 리뷰에서 볼 수 있는 이 제품의 경우 11번의 형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0조 중에 11번째 조에 해당하는 그런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이다, 이런 한정판 명패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스피커 바인딩 포스트의 디자인 형상이 상당히 특이하죠. 뭔가 회오리가 돌아가는 듯한 태풍 마크 같은 그런 바인딩 포스트인데요. 허리케인 바인딩 포스트라고 해서 마크 레빈슨이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 바인딩 포스트입니다. 바나나 단자를 쓰시는 분들은 이게 크게 편리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굽 타입을 넣고 이렇게 조일 때 보면은 이게 그 손에 힘이 덜 들어가면서 견고하게 조일 수 있게끔 잘 만들어진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제품에도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상당히 반갑게 다가오고요. 모노블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이렇게 2개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둘 중 하나에 어느 곳에다 연결을 해도 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바이와 이어링을 지원하는 제품이라서 그렇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파워앰프 절대 아니고요. 모노롤 파워앰프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USB 단자랑 밸런스 단자랑 언밸런스 단자 이렇게 지원하는데 USB 같은 경우는 평소에 쓰실 일이 없고 RS232 같은 경우도 특정 목적에서만 쓰는 포트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외관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ML50 내부와 적용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L50은 기본 베이스가 된 디자인을 채택한 그 회로가 536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36 파워앰프의 경우 8옴에서 400W, 4옴에서 800W의 출력을 갖는 대출력 파워앰프입니다.
536의 출력 스테이지의 바이오스를 2배로 늘려서 왜곡을 낮췄고요. 출력 트랜지스터의 대규 전류를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방열 구조를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서 A클래스 동작 범위를 현격하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536의 A클래스 동작 범위는 3W 남짓에 불과했는데 이 ML50의 A클래스 동작 구간은 20W에 달합니다. 무려 7배 가까운 수치죠. 어떤 쇼핑몰에는 ML50 이렇게 상품 설명 보니까 뭐 4배 정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설명인 것 같고요. 실질적인 536의 A클래스 동작 구간은 3W여서 3 곱하기 7하면 21인데 21이 좀 안 되죠? 20W니까 약 6점 몇 배에 해당하는 상당한 A클래스 동작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추후 설명드릴 때 25W의 A클래스 파워앰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 상황에서 10W 언저리의 출력만을 사용한다는 것만 감안해 볼 때 20W의 A클래스 출력 구간을 확보를 했다. 이것은 뭐 그냥 이 제품이 AB 클래스 기반의 제품이라서 최종 출력은 425W가 되기는 하는데 그냥 순수히 순 A 클래스 파워앰프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클래스 구간이 넓은 AB 클래스 제품이고 사옴에서 850W의 대출력 특성을 가지는 그런 앰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36의 퓨어 패스 회로 디자인을 개선을 시켜서 과도응답 특성도 상당히 좋아지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신호상의 전달 거리도 최단 경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신호 경로도 다시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낮은 노이즈 플로어 특성을 달성하기 위해 전압 게인과 프리 드라이버 스테이지의 고전압 공급 커패시턴스를 50%를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용량이 8800 마이크로페럿에서 13200 마이크로페럿으로 현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에서 필터계까지 낮은 임피던스를 갖기 위해 재구성된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를 사용을 해서 높은 다이너믹스 특성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퓨어 패스 회로에 적용된 부분이 일부 이 부분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전원부 특성을 보시면은 50주년이라고 해서 꽝! 대형 트로이달 트랜스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리니어 전원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튼실한 전원부가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훈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A 클래스 동작 구간이 대부분이라서 그런지 발열량은 엄청났고요. 에어컨을 틀어놔서 이 촬영 공간이 시원한 편인데 훈훈하고 따뜻합니다. 그 A 클래스 제품을 쓸 때 열은 많이 나지만 그만큼 재생음에서 얻는 이점이 많아서 이 따뜻한 발열이 곧 파워앰프를 대하는 신뢰감으로 보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마크 레빈슨 발열 처리 상당히 확실하게 하고 있고 내구성이 좋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전원부 설계로 인해서 한 번도 문제됐던 적이 없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제품도 잘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태까지 마크 레빈슨이 올곳 줄곧 그래 왔으니까요.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특징과 함께 많은 부분이 536을 베이스로 제작이 됐지만 많이 개선이 됐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족으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마크 레빈슨 제품은 전원부 설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일부 타사의 제품 중에는 상당히 인상적인 성능을 들려주지만 가끔 트랜스엄이 징 하고 올라와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마크 레빈슨 제품을 쓰면서는 그런 문제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원부 설계가 튼실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내구성이 좋게 잘 설계된다는 점, 마크 레빈슨 브랜드의 신뢰가 가는 그런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품 이전작 플래그십인 마크 레빈슨 53 모노블록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536 기반이라고 하지만 53과 비교를 해도 저는 무리가 없는 플래그십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53 같은 경우 8옴에서 500W, 4옴에서 1000W 출력을 갖는 무시무시한 제품이었어요. 근데 출력은 약간 줄었습니다. 425W라고 말씀드렸고 4옴에서 850W의 출력을 갖는 약간 출력 특성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마크 53의 경우 클래스 D 제품이었어요. 마크 레빈슨 제품으로는 유일하게 A 클래스 제품도 아니고 AB 클래스 제품도 아닌 클래스 D 제품이었고요. 리니어 파워를 탑재한 스위칭 클래스 D 방식의 스위칭 앰프였습니다. 4개의 IPT 구조를 채택을 해서 막 번갈아서 막 이렇게 좀 인터리빙 하면서 증폭을 하는 좀 특이한 방식이었는데 그 당시 마크 레빈슨에서 상당히 실험적으로 시도했던 방식인 것 같고요. ML50을 출시한 것을 보니까 저는
이 클래스 D로 뭔가 본격적으로 이전을 준비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약 15년이 지난 지금에서 와서 볼 때 53 이후로 클래스 D 제품이 막 연이어서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클래스 A로 회귀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모델이 ML50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ML50 저는 이 제품 개인적으로 기회가 돼서 제 개인 오디오 시청룸에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물량 투입은 충분히 다 한 상황이고요. 고급 제품 등급에 맞게 고급 주변 기기를 연결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꼼꼼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들어봤습니다. 모든 기기를 평가를 할 때 이게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가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그 기본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ML50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막 손이 시릴 정도로 투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정숙하고 해상력이 좋기 때문에 노이즈 플로어도 상당히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댐핑 팩터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스피커 구동력 측면에서 상당히 좋았고 스피커를 쥐고 흔드는 그런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댐핑 팩터가 높아서 과도응답 특성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중고역이 예쁘게 피어오르기도 하지만 저는 주목하고 싶었던 거는 저역의 해상력이었어요. 저역 같은 경우 얼마나 다이나믹스 특성을 잘 살려서 꽝 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저역이 가지고 있는 그 해상력을 얼마나 잘 표현해 주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전에 쓰던 마크 53 파워앰프랑 비교했을 때 안 들리던 소리가 너무나도 잘 들려서 내가 여태까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었나? 이런 약간 좀 충격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저역의 재생음이 마크 53 같은 경우는 웅 하고 끝난다면 이 제품은 웅 하는 그 저역의 그라데이션 표현? 뭔가 미묘한 그 표현이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저역 해상력이 놀랍도록 투명하면서도 잘 해상력 있게 잘 표현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이다. 거의 뭐 최정상급의 하이엔드 파워앰프 어떤 제품과 내놔도 저는 손색이 없는 그런 제품의 완성도를 보인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본 곡은 마리아 호앙 피레스와 다니엘 하딩 지휘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사막장을 들어봤는데요. 초반에 이렇게 되게 휘몰아치는 그런 피아노 연주가 얼마나 강약 조절을 잘 표현하면서도 오케스트라의 그 다이나믹스 특성이 얼마나 잘 나오냐, 현악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다양한 부분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좋은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압도적인 투명함, 디테일 재현력이라든가 해상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아까 언뜻 말씀드렸는데 제가 듣지 못하던 소리가 막 정보량이 엄청나게 이렇게 시청 위치로 전달이 되는 것을 그냥 단박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 마리아 호앙 피레스의 오른손 연주 멜로디 라인만 이렇게 연상하면서 멜로디를 따라가곤 했는데 이게 왼손 라인도 어떻게 연주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게 훨씬 더 잘 드러나더라고요. 이렇게 휘몰아치거나 뭔가 탁 멈출 때의 그런 과도응답 특성도 좋았고요. 다이나믹성이 너무나도 좋아서 전반적으로 힘이 매우 넘치고 절도 있고 파워풀한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편성이 줄 수 있는 짜릿한 쾌감이 있는데 그게 다이나믹스가 잘 표현할 때요. 청음실 가서 훨씬 제가 쓰던 제품보다 몇 배로 비싼 제품을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오랜만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느껴본 것 같아요. 두 번째 곡은 좀 장르를 바꿔서 선곡을 해봤고요. Make Us Stronger라는 약간 무슨
상당히 전자음악 같은 쿵쿵거리는 그런 음악을 한번 두 번째 곡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이 곡에서 정말 스피커를 거침없이 장악을 하면서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다이나믹스 특성 너무나도 좋았고요. 힘이 넘쳤습니다. 중고역은 너무나도 투명하면서 해상력이 좋게 빡신 재생음이 들렸기 때문에 제 락포트 아비어 스피커가 이렇게까지 울린다고? 이런 측면으로도 좋은 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락포트 아비어 스피커, 락포트 제품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금속형, 밀폐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런 빠른 스피드에도 상당히 매료가 돼 있는 상황인데 ML50과 아비어와의 조합에서 스피드감 상당히 현격하게 이전 모델 대비 향상이 돼서 굳이 그런 밀폐형 스피커의 아쉬움이 생각나지 않은 그런 스피디한 저역 재생 능력, 그런 댐핑 능력, 과도응답 특성 이런 거 느낄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모든 앰프를 평가하는 모든 지표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크 레빈슨이 보유하고 있는 존재하는 모든 기술을 모두 이렇게 총동원된 플래그십 제품이 맞구나, 최정상 제품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 곡도 리뷰 때 많이 동원한 곡인데요. 요요마와 다니엘 바렌보임, 안네 소피 무터 이 세 명의 스타가 연주한 베토벤 3중협조곡 1악장을 들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보량과 해상력이 너무나도 대단했고요. 활기차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배경이 정숙해서 그 조그만한 소리도 그 정숙한 가운데 조그맣게 들리는 소리 남김없이 세세하게 세밀하게 너무나도 잘 표현이 됐고요. 현악의 질감 표현이라든가 그 오케스트라의 대편성에서 여러 가지 목관 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악기의 종류도 큰 악기가 있고 작은 악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세부 악기의 그런 미묘한 차이가 오밀조밀하게 정말 아기자기하게 미묘하게 다르게 너무나도 그 악기의 특성을 잘 묘사를 해주셔서 너무나도 입체감 있게 재생음이 다가왔습니다. 이 입체감 있게 악기를 구별해서 표현할 수 있냐 없냐가 최정상급 파워앰프냐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럼 종합적인 대편성 재생음을 이렇게 재생을 할 때도 입체적으로 잘 구별이 되면서도 뭉치지 않고 잘 풀어냈다는 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 제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크 레빈슨 ML50 50주년 기념 모델이긴 하지만 완성도에 있어서 대단한 도약을 보여준 그런 기념비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정판이라서 국내에 배정된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 이 점은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품 좋게 만들었으면서 좀 많이 좀 팔지 왜 한정판으로 내놨을까? 약간 그런 점에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 사실 이 리뷰를 오기 전에 이 제품 구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고민하는데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완성도가 제품이 높은 제품이라서 성능 대비 가격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입까지 이르게 됐는데 마크 레빈슨을 좋아하셨던 분들 그리고 A 클래스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크 53 파워에 실망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ML50은 아마 분명히 직접 들어보시면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흠뻑 빠지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는 다음번에도 또 좋은 제품이 있으면은 빨리 이렇게 재빨리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